네, 인사드립니다. 시대인재에서 지구과학 가르치고 있는 나진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제가 이제 시대인재 재종반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급하게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사실은 그 전 과목에서 가장 많은 반을 맡고 있습니다. 시대인재에서요. 그래서 재종반 학생들과 함께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원 교육에서는 제가 단과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그 육평 분석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커리가 나가게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고 여러분 짧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신 지구과학의 장점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뭐 장벽이 낮다 아니면 여러분들 표점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리고 뭐 최상위권이 두텁지 않다. 다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문이 지구과학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사실 만점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점을 위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확실한 로드를 짜놓은 강사도 바로 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6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지금 요거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물이 되겠는데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유사 유형 및 적중 문항 정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파일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와 있는 교재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유형들을 완벽하게 적중한 문항들에 대해 가지고 좌측에는 실제로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우측에는 제 문제들을 배치해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요번 이제 경향성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경향성부터 말씀 좀 드리면요. 지구과학에는 이제 기본 문항들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킬러 문항들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기본 문항을 딱 봤을 때 이번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교과서 내에 있는 지역 선지들이 강조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모퉁이에 있는 이런 지역적인 문항들 같은 경우들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특히 5번 문항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요. 5번 문항에 있는 실제로 판기와의 분리 시기가 언제인가 이런 문항들이 존재하게 되겠는데요. 이것들은 굉장히 기퉁이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뜯어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킬러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수특 문제에서 연계가 많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19번 문항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문항 같은 게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게 되겠는데요. 봐주시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시즌2에 이제 진행했었던 수업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온 문제냐? 요번 수능 특강에서부터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문제 같은 게 그림까지도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점이랑 그림도 완전 동일하게 나오게 되었고 만약에 확실하게 한번 풀어봤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로 요번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항 그대로 거의 유사한 형식의 형태로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17번 문제랑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지구과학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가장 어려워되는 문항들인데 이렇게 수특이 연계돼서 나왔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이제 수완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수능 완성에서 분명히 이제 연계가 되어가지고 9월 모의고사와 그리고 수능들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수능 특강 풀고 그리고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이제 제가 시즌2에서는 수특을 분석을 다 끝내가지고요. 학생들이 확실하게 다 수특에 있는 부분들을 인지를 했고 시험을 봐가지고 확실히 좋은 성적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커리큘럼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이 분석 같은 경우에는 꼭 수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쉬운 편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문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나와야지 검토 시간도 좀 쫓기게 되면서 어려워지는데 문제들이 실제로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항들이 6월 모의고사인지라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쉬운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좀 신기했던 점은 무엇이냐면요 상당히 이제 제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서 원래 이제 브릿지 모의고사랑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있게 돼 있으면은 평가원 모의고사랑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요번에 6월 모의고사를 제가 쫙 어제 나오자마자 다 풀어보고 분석을 진행했었는데 굉장히 요번 브릿지랑 그리고 서바이벌 모의고사랑 유사한 경향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구과학이 고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바이벌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되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꼭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구과학을 저는 만점 받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구과학 만점 받기 위해서는요, 꼼꼼함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학생들이 꼼꼼하다 하게 되면은 총 지금 지구과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20문제 자체를 이제 30분 안에 푸는 모의고사가 지구과학 1이거든요. 근데 이 30분을 다 써서 딱 20번 문제 끝나자마자 30분이 다 됐어요. 그리고 오형을 확인까지 다 됐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꼼꼼한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도 만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학생들이 완벽하게 꼼꼼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빠르게 푸는 것도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을 많이 추천하느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30분 동안 풀지 말고 가장 먼저 첫 바퀴를 돌리는 게 18분 만에 돌리라는 것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요걸 이제 목표로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실제로 재정방 학생들 중에서는 벌써 이거 안에 컷이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3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안에 컷을 내기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페이지 수가 이제 4페이지가 있게 되겠는데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4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까지는 문제들이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끝내야 되냐? 요거 이제 10분 안에 다 완료를 해야지 완벽하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 총 4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요 문제들이 이제 킬러 문항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킬러 문항들이랑 킬러 문항들이 마지막 페이지에 다 배치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8분 안에 컷을 내야 된다. 전 이렇게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8분 안에 컷을 내려면요, 문제당 2분 정도씩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제가 재종반이나 단과에서도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제한 시간을 딱 2분씩 줍니다. 왜냐하면 요거 내에 풀어야지 검토를 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2분씩을 주면서 문제를 풀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체화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8분을 문제 푸는데 첫 번째 소화하게 되면요, 저는 항상 3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3번의 검토 과정 어떻게 거치게 되느냐, 남은 시간을 봐주시게 되면 12분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6분, 3분, 2분 순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다음에 검토할 때 6분 동안 검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검토하게 되면 먼저 한번 풀어봤고 또 검토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항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3분 동안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한 번 더 검토하면 진짜 빠르게 이제 문항들이 체크가 되거든요. 맨 마지막에 2분 동안 검토를 해가지고 30분을 채워서 시험 문제를 꼭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꼼꼼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빠르게 풀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번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시험지 내에서 오류들을 많이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를 하고요. 또한 또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이제 수능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서 보여드리자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발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이다, 이걸 소개해 주게 되겠고요. 보통 자료를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래 놓고 기역, 니은, 디귿 선지를 이렇게 세팅해 주거든요. 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들만 고른 거에 이제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 이런 문항들이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맞는 선지도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요. 내가 틀린 선지가 있습니다. 그럼 틀린 선지가 왜 틀렸는지를 X를 쳐놓고 정답으로 바꿔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무엇이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 하는데 1, 2초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답으로 바꿔놓게 되면요, 이렇게 3번 검토할 동안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내가 이 부분이 틀려가지고 이걸 정답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하게 내가 확신을 갖고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게 넘겨도 되겠다, 이렇게 바로바로 착착착 체크가 되기 때문에요, 항상 학생들에게 이런 방법을 학습을 시키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그 노력을 많이 시키는 그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많은 실수들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18분에 한번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20문제 18분 안에 풀려면은 문제마다 한 쉬운 문제들 같은 2, 30초 만에 다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확실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항상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빠르고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검토 과정을 꼭 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아무리 꼼꼼한 학생이라 하더라도요, 30분 동안 그 20문제 딱 풀고 한 번도 검토를 안 하고 내버리면 한두 개가 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교과서에 대한 개념 지엽들을 꼭 잡아야 되고, 기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대해서 연계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도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이 한 번씩 조금 사람을 좀 힘겹게 하는 게요, 신유형 문제들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한 번도 신유형 문제가 안 나왔던 연도도요. 수능일 때 갑자기 신유형 문제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재작년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보지도 못했던 문제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걸 수능장에서 딱 맞이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문제인데 튀어나온 거죠. 근데 그거를 제한 시간이 지금 10분도 안 남았는데 계속 노력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물론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42점, 43점 이렇게 나왔었지만 그게 굉장히 그 학생들에게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문제가 하나 튀어나오게 되었을 때 요 시간을 못 지키게 되거든요. 18분 내로 컷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6분, 3분 이렇게 더 쓰게 됩니다. 시간을 그 문제 풀려고. 그러면은 이제 검토를 못 하게 되면은 다른 군에서 배점이 훨씬 쉬우면서도 똑같은 배점의 문제가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급도 낮아지게 되는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룰을 지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조금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해 볼 수 있는가 그걸 이제 학부모님들께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 보시게 되면요. 봐주시게 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 커리큘럼 자체가 총 제가 시즌이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봐주시게 되면은 첫 번째 시즌 같은 게 벌써 개념 완성으로 모든 시즌이 다 끝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가 이제 시즌2가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벌써 분석을 3주 동안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주 동안의 자료 해석 시즌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첨문 파트에 와가지고 이제 한 번 정도 수업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간 휴강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시즌3가 이제 도착하게 되겠는데 이때는 이제 문제풀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는 시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즌3 같은 경우에는 다지는 시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랑 거기서 추가적으로 지엽적인 부분들과 함께 문제를 또 푸는 방법들을 또 익히는 시즌이 또 시즌3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확실하게 들어가기 이전에 마지막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험 분석이 3주 동안 또 들어가게 되겠고요. 고체, 유체, 천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제 주 교재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하나의 이제 질문에 대해 가지고 맞는 선지들 다 골라낼 수 있게 확실히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배치해 가지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숫자가 좀 보이실 겁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은 12,000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에서부터 나왔던 선지들을 다 OX 문제화를 시킨 거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 총 5개년치에 나왔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 선지들 다 OX 문제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6종 교과서라고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교과서가 있는데요. 이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수능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읽으라 하면 학생들이 절대 안 읽습니다. 두께만 해도 요 정도가 되는데 지구과학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읽거든요. 그래서 OX 형식으로 요걸 한 6,000개 정도 선지로 문제 하나하나를 다 읽어가지고 OX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걸 이제 벌써 시즌 1 때 다 마무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거기서 바로바로 OX를 누르게 되면 채점이 되는 것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문제 충분히 다 풀어볼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즌 2에 들어온 학생들도 다 풀 수 있고요. 시즌 3에 들어온 학생들도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세팅해놨습니다. 자료 해석집 같은 경우에는 시즌 2에 나오는 600개 자료를 해석하는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시즌 3에 들어온 학생들 대상은요.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신 학생들은 다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만족스럽게 해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3의 메인 컨텐츠가 바로 이 다지선다 컨텐츠가 되겠는데요. 400개의 자료에 대해 가지고 총 4,000개 성지들 OX 문제화를 시켜가지고 공부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자면요. 다지선다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자료를 베이스로 아래쪽에 10개 정도의 선지 OX를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완벽하게 풀 줄 아셔야지만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틀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 니은이 없어요. 그럼 아니구나 생각하고 다른 걸 고를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을 벌어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다 OX 문제 하나하나를 다 세팅해 놓는 그런 선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내지를 보여드리자면은 왼쪽에는 지엽적인 개념들을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다 포인트별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가 넘게 지금 학생들에게 나가게 되는데요. 실제 교과서에서부터 귀퉁이에 적혀있는 문제들이랑 그리고 귀퉁이에 적혀있는 개념들을 다 하나하나씩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서 챕터별로 이런 지엽적인 선지들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해놨고요. 관련된 문제들을 다지선다 형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바로바로 체크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적용되어 있는 컨텐츠가 시즌3의 다지선다 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념도 익히고 거기다가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컨텐츠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엔제 이제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 대비를 위해 가지고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문제들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라 해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들만 세팅해 놓은 200개 정도의 엔제집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200개 정도의 쉬운 선지들만 새로운 유형으로 세팅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즌 3에 나가는 교재집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능 완성 모든 선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수능 완성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 지금 벌써 자료를 해석하고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 선지들 다 OX 문제화를 시켜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컨텐츠가 좋고 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완성 분석집 같은 게 패스파인더라고 부르는 교재가 될 것 같은데 수특 같은 게 벌써 패스파인더 1으로 학생들에게 나가게 되었고요. 시즌 3에 나오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완성을 분석해가지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교재집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인재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배부를 하고 같이 적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시작할 때마다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서바이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고난도 시험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진짜 한두 개 정도 틀린 학생들은 무조건 거의 수능 만점을 받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지입니다. 근데 요걸 이제 얼렁뚱땅 해버리고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게 되면요 배우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구과학 선생님들 중에서 시대인재 지구과학 선생님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단과도 재정반도 같이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고 싶으냐면요. 올해 이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제 재수생이 굉장히 많아질 예정입니다. 이미 많고요. 그리고 반수반 학생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모집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반을 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과학 선택자가 또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재수생인 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 같은 경우 한 명 한 명이 정말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들이 다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받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교시상으로도 맨 마지막 교시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가장 분산돼 있을 때 보통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120%를 준비를 해야지 100%를 발휘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점을 목표해야 된다고 학생들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내가 만점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나 두 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1등급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나 뭐 1등급만 받고 2등급만 받고 말래 이러면 진짜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만점을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 학생들을 치열업 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설명에는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분석집 같은 게 한번 잘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